이분을 만나면 우리 가슴 한 구석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는 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어떤 분일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인공은 독립운동가 앱 개발자 정상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완전 훈남이 오셨네요. 그죠? 네. 키가 몇이세요? 85입니다. 아, 지금 밑에 깔판 좀 갖다 주세요. 너무 안 지켜져 해놔서. 아니, 저는 애국심, 뭐 나라 사랑 이런 얘기만 듣고 와서 사실 나이가 좀 꽤 있는 분이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그런 앱입니다. 그 앱에 이제 실린 독립유공자들이 이제 186명? 그건 이제 4년 전에 처음 만들었을 때 네. 숫자고요. 지금은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네요.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런 콘텐츠가 활성화되니까 우리 아버지도 우리 할아버지도 독립운동을 하셨다 라면서 저에게 편지가 오고 네. 이렇게 이메일이 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정리를 해서 또 앱에다가 또 업데이트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300명 정도가. 이분들 데이터 작업하는 것도 아주 일이셨겠네요. 그쵸. 처음에는 아무래도 좀 양이 네. 좀 많고 제가 전문적으로 역사를 전공했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이거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잖아요. 역사적인 그렇죠. 내용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검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 예. 근데 이 앱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전에 만나던 그 여자친구랑 네. 이제 헤어지고 부산에서 수원으로 올라오는 KTX 안에서 우연찮게 네. 아이디어를 얻은 거거든요. 페이스북을 딱 봤는데 그 페이스북 특징상 누군가가 좋아요를 누르면 그 사람의 타임라인에 나랑 친구가 아니라 친구의 친구 것까지도 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감사합니다. 근데 거기에 네. 이제 유관순 열사의 사진과 함께 그 잊지 않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이런 글 게시글이 올라왔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딱 보는데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네. 근데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왜 내가 매번 이렇게 잊어먹어야 되고 매번 이렇게 불편한 마음만 가져야 될까 이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찰나에 거의 이제 수원에 다 왔을 때쯤에 꼬마아이가 엄마한테 엄마나 핸드폰 좀 이러는 거예요. 네. 그걸 딱 보는데 같은 시야에 이제 할아버지도 돋보기 안경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핸드폰을 쓰고 계신 걸 보면서 아 저거와 연결을 지으면 뭔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보니까 5년 동안 자비를 들여서 예. 독립유공자 앱을 운영하고 있다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광고를 아까 안 낸다고 하셨는데 들어오긴 하죠. 처음엔 관심도 없었죠. 이런 앱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연락이 왔는데 네. 제가 안 받았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앱을 만들었을 때 네. 그게 앱을 군인 신분에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현역 군인이 그런 앱을 만들었다는 게 이슈가 돼서 제가 KBS 다큐멘터리에 나가는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반응이 좀 뜨거우니까 거기에 제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내가 이 앱만큼은 끝까지 비영리 교육 앱으로 내가 운영을 하겠다. 그때 좀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네. 글을 남겼어야 되는데 네. 그때 그렇게 글을 남겨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지난해에 나온 영화 박열의 시나리오에도 이제 참여를 하셨다고. 오. 그 직접적으로 제가 시나리오를 쓴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런 인물들을 계속 발굴하다 보니까 네. 영화 감독님들하고 컨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나왔던 밀정과 박열 그리고 암살에 나오는 주인공들 네. 그들을 이제 독립운동가 앱에서 최초로 이제 제가 재조명을 해가지고 이제 네. 알리게 됐고 다큐멘터리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어떤 유적을 찾아가서 이제 그분들을 이제 국민들에게 재조명하는 문화 콘텐츠를 만들게 되었고 최근에는 이제 윤봉길 의사의 영화를 찍으시는 이민용 감독님이 강철 무지개라는 지금 영화 제작이 들어가는데 진짜 들어가요? 캐스팅 다 됐나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아, 그래? 예, 근데 이제 어. 그 영화의 시나리오도 제가 이제 각색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좀 영향을 드리고 사진 자료 같은 것도 많이 드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도움을 드리면서 네.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 했던 가장 큰 프로젝트는 이제 독립운동가들 산재 묘소에 네. 안내판 설치하는 아. 그 프로젝트가 가장 큰 일이에요. 그건 1년 그렇군요. 반 정도 걸렸습니다. 아. 이건 왜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나 그 지역에서 이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계속 편지도 쓰고 건의를 해요. 네. 근데 항상 나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는 독립운동가 앱을 운영하니까 저에게 그거를 부탁을 하세요. 그럼 저는 그런 걸 받으면 어떤 사명감이 생기고 의무감을 띌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에 독립운동가 산재 묘소와 관련된 글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현충원에 이렇게 안장되지 못한 예. 독립운동가들의 산재 묘소가 전국에 한 4, 5천 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산에 그냥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중에는 가보면 정말 봉분밖에 없는 전혀 이곳이 독립운동가의 묘소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묘소가 많았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묘소가 누구의 묘소인지를 알 수 있는 안내판이나 표지판이라도 있다면 무덤이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최소한 다가가서 묵념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제안을 하면서 1년 반이 걸려서 조례가 입법이 됐고 지금 이제 그분들에게 묘지 관리비가 나오게 됐고 지금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윤봉길 의사 관련해서 뭐 영화 제작하는데도 좀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독립운동가 또 따로 계신지? 아무래도 최근에 지금 집필을 한 잃어버린 영웅들이 나오는 좀 분들을 많이 알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아직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록물로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아직 독립운동가로 지정이 안 되신 그런 영웅들이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정말 이춘상 같은 인물도 있고요.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한 60명, 7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이런 잊혀진 영웅들이, 잃어버린 영웅들이 더 많이 좀 재조명되고 알려졌을 때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독립유공자 묘소 안내판. 네네. 네. 이 안내판 만든 비용은 그러면 누가 되는 거예요? 제가 크라우드 펀딩을 했어요. 네. 크라우드 펀딩 2번을 했는데 네. 첫 번째 작년에 했던 펀딩은 이제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책이 그 당시 6월 달에 나왔는데 네.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책이 이달의 책으로 선정이 되면서 예. 책의 수익금으로 제가 3.1운동 100주년과 이제 임시정부 이제 100주년 예. 그 기념 사업회에 제가 후원을 그때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진행했던 것이 이제 쉐어앤케어라는 그 공유 플랫폼 펀딩 사이트에서 유한양행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1,000만 원이 되는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일단 시범 사업으로 안내판을 만들게 되었고요. 한 10분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3명을 하게 됐고요. 2차적으로 지금 또 추가적으로 독립운동, 독립자금을 댔던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7기업이. 그 기업들하고 이제 내년 100주년을 기념해서 어떤 좀 사회적 의의가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 사회공헌 사업을 할 수 있을지를 좀 한번 논의를 해볼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마음고생이 많으셨다고. 혼자 하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인지도가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죠. 좀 무시도 많이 받았었고. 근데 이렇게 활동을 한 3년, 4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한국 여성 독립운동가 연구소에서 문화인 대표로 또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도움을 주시려고 많이 해주세요. 네. 이제는. 들어보니까 이제 문재인 현 대통령한테 이제 전화를 받으셨다는데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연설을 하시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말을 그대로 얘기하시면서 독립운동가들을 앞으로 그 후손들과 그런 예우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보면서 똑같은 말이 나오니까 예. 그때 진짜 온몸에 소름이 돋고 그래서 그때 그 감정을 그대로 편지를 써서 제가 쓴 책과 함께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저도 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 나이 때 할 수 있는 애국을 실천하겠다. 네. 그러면서 추가로 이런 분들을 기억해달라고 이름을 몇 명을 얘기를 했어요. 네네. 시간이 지나서 어떤 방송에서 또 연설을 하시는데 제가 편지에 썼던 그 분들을 언급을 하시는 거예요. 아, 읽으셨군요. 읽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또 이제 한 감동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대통령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저희 집에 찾아가라 네. 해서 제가 해온 일과 하고 싶은 일과 독립운동사 관련된 프로젝트를 다 받아 적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그분들께 부탁을 드렸던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여성들에 대한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성들이 재조명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는 칼럼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책에서도 그래서 이번에 여성 독립운동가를 6명이나 다뤘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에는 좀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조명을 해서 서훈을 많이 추서를 할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는 그